장관에 보고를 하고 저녁을 먹은 뒤 8시 넘어서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죠. 시간은 8시보다 더 넘었을 것 같습니다. 8시 더 넘었어요? 네,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한 10시라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한 9시나 뭐 넘어서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정확한 기억은 헷갈립니다. 당시 그 대통령 관저에 모인 사람은 증인 김용현 장관, 대통령 3명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네. 증인 당시 맥주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네. 해당 모임에서 대통령의 주요 화제는 당시 야당이 남발하고 있던 탄핵에 대한 이야기, 국군 장병 복지 예산까지 삭감해 버렸다는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거부하겠습니다. 그 증인 피신 제시하고 증인은 군검찰에서 먼저 그날 그러니까 11월 30일에도 시국 얘기를 하면서 비상조치 등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축축성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11월 30일경 피고인이 비상조치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분명한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증인이 그런 비상조치 등에 관한 뭐 얘기를 들었다면 그 다음날 휴가 가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저기 하이라이트한 거 그 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대통령께서 또 그러시나 그 정도 말씀하시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했다고 평소 이야기하듯이 또 그러나 보다. 예. 뭐 또 그러나 보다 뭐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또 그냥 걱정이 많으시구나. 뭐 이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전적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격적으로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네요. 제가 진술하고 말한 거는 좀 부정 안 합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맞나요? 그냥 저 군검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상이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된 신문사항은 여기까지요. 맞나요, 유 변호사님? 예.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고 반대 신문 뭐 네. 더 하실 거 있어요? 아니 예. 뭐 저는 피고인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저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네네. 써주십시오. 수사에 대해서 뭐 아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증언을 듣고 뭐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뭐 어쨌든 무슨 뭐 체포니 검거니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한 10여 명 명단 있잖아요. 네. 그 명단을 이제 적어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보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그죠?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거의 뭐 전격적으로 만약에 어떤 수사나 체포를 하려 그러면 어찌됐든 미리 확인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 군사법원에서 그런 증언인지 진술인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방첩사 직원들이 그 군사법원에 참석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제 기억입니다. 아마도 그 다 수사관들이니까 누군가를 체포한다든지 누군가를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습니다. 뭐 하여튼 체포든 검거든 뭐 누구를 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계엄이 예를 들어서 쭉 진행이 됐어요. 해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포고령이 1호, 2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그러고 뭐 원래는 포고령 선포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전 범죄는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이제 영장을 다 받고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하고 포고령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엄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방첩사도 이제 우리 이제 매뉴얼에 따르면 계엄이라든가 국가 비상시가 되면은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민간 검경 같은 이제 민간 수사기관도 들어가고 군 수사관들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대규모 어떤 합동 수사본부가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혐의 사실을 뭐 특정을 하고 또 뭐 영장주의에 따라서 저 계엄 선포 전외 범죄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포고령 선포 이후 것으로 포고령 위반 범죄면 혐의 사실 특정해서 뭐 영장주의 예외로서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계엄이 시작되면서 막 전격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을 뭐 체포하고 막 잡아들이는 계획으로 지금 막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미리 다 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당장 이게 무슨 포고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국정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것이 저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을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뭐 아까 위증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냥 수사에 관한 우리 저 방첩사령관도 뭐 야전 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방첩사를 지휘하는 입장이라 한번 제가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